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 저 사람은 진짜 노후가 상팔자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상팔자라고 하면 이렇게 떠올립니다. 자식이 잘 돼서 돈 걱정 없고 병원 갈 일 없고 여행 다니며 편하게 사는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실제로 진짜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분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팔자와는 전혀 다른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분들의 공통점은 부자가 아니라는 것, 자식이 대단히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것, 특별한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그분들을 상팔자 인생으로 만들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노후가 진짜로 편안해지는 사람들, 주변에서 저분은 참 인생 편하게 사신다라는 말을 듣는 그분들의 공통된 특징 6가지를 하나씩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6가지는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들께도 매우 중요하고 50대, 60대 여러분께는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 6가지는 타고나는 조건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나는 이 중에서 몇 개나 갖고 있을까? 한번 조용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노후가 진짜로 상팔자인 사람들의 결정적 특징 6가지 첫 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징 1. 건강을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활로 만든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아주 분명합니다. 이분들은 건강을 관리 대상으로 보지 않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프면 병원 가면 되지. 몸 안 좋아지면 그때 운동하면 되지. 하지만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 사고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플 때 고치는 게 아니라 아프지 않게 사는 것이 진짜 관리다. 그래서 이분들의 하루는 처음부터 끝까지 건강 중심으로 짜여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조건 몸을 한번 움직입니다. 대단한 운동이 아닙니다. 가벼운 스트레칭, 집 앞 한 바퀴 산책, 계단 오르기 정도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루도 거르지 않았느냐입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비 오는 날에도 기분이 내키지 않는 날에도 그냥 나갑니다. 오늘은 좀 쉬자라는 말이 내일 모레 그리고 평생의 핑계가 되는 것을 이분들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몸의 작은 이상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즘 유난히 숨이 찬데? 며칠째 소화가 잘 안 되네. 예전보다 잠이 얕아졌네. 이런 신호를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라고 넘기지 않습니다. 바로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바로 생활 습관을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원래 몸이 약해서 그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약한 몸일수록 더 관리해야 오래 쓴다. 또 한 가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약에 의존하지 않고 생활을 바꿉니다. 혈압이 오르면 약만 믿지 않고 짠 음식 줄이고 야식 끊고 저녁 식사 시간을 앞당깁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밥 한 숟가락 줄이고 단 음식을 멀리하고 걷는 시간을 늘립니다. 이렇게 자기 몸을 실험실처럼 관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 이분들은 건강을 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타고나길 건강체질이야. 이런 말 상팔자인 분들 입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이 몸은 내가 평생 관리해서 만들어 놓은 결과야. 그래서 술, 담배, 밤샘, 폭식처럼 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습관은 젊을 때 스스로 끊어놓습니다. 이분들은 잘 압니다. 노후의 병원비는 노후의 품위를 가장 빠르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아무리 자식이 잘 돼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몸이 무너지면 사람은 바로 환자가 되고 환자가 되는 순간
삶의 주도권은 의료 시스템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상팔자인 사람들은 돈보다 먼저 건강부터 지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건강을 이벤트처럼 관리하지 않는다. 건강을 생활 습관으로 박아 넣는다. 몸의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다. 약보다 습관을 먼저 바꾼다. 이 차이가 10년 뒤, 20년 뒤 노후의 삶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특징 2. 자식에게 기대가 아닌 독립을 준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독립을 선택한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를 좀 책임져야지. 이 마음 솔직히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 생각에서 일찍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인생을 살아라.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자식에게 기대는 순간부터 부모의 노후는 자동으로 기다림의 인생이 됩니다. 연락을 기다리고 도움을 기다리고 관심을 기다리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림에는 항상 실망이 따르고 서운함이 쌓이고 원망이 커집니다. 반면 상팔자인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기대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매우 가볍고 건강합니다. 연락이 뜸해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바쁘다고 하면 그대로 이해합니다. 손주를 봐줘도 당연하다가 아니라 도와줄게라고 말합니다. 도와준 뒤에는 꼭 고맙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차이가 무엇을 만들까요? 기대하는 부모 곁의 자식은 점점 연락이 부담스러워집니다. 반면 기대하지 않는 부모 곁의 자식은 오히려 스스로 더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팔자인 부모님들은 자식 인생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습니다. 직업 선택, 결혼 문제, 배우자 문제, 자식의 자식 문제, 이 모든 영역에서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태도를 버립니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인생이니 내가 결정해라. 이 말 한마디가 자식에게는 자유가 되고 부모에게는 편안함이 됩니다. 자식 문제로 밤마다 속을 끓이는 노인분들과 자식 문제를 담담히 내려놓는 노인분들, 노후의 표정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자는 늘 얼굴이 굳어 있고 후자는 늘 눈빛이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식에게 감정짐을 절대 떠넘기지 않습니다. 나는 너희 때문에 못 살겠다. 너희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 이런 말을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도 무겁게 만들고 부모 자신의 노후도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독립한다. 자식의 인생에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희생했으니 돌려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린다. 그래서 오히려 자식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기대한 사람은 외로워지고 독립한 사람은 사랑을 받습니다. 이 차이가 노후의 품격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특징 3.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다루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노후는 결국 돈이 있어야 편하다. 물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상팔자인 사람들을 오랫동안 지켜보면 반드시 부자여서 편한 노후를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의 진짜 공통점은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을 지휘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이분들은 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이렇게 나눕니다. 이 돈은 생활비, 이 돈은 의료비 대비, 이 돈은 비상금, 이 돈은 즐기는 돈. 돈을 한 덩어리로 보지 않고 역할을 나눠서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병원비가 나와도 무너지지 않고 갑작스러운 가족 행사가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큰 특징은 체면을 위해 돈을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남들이 타는 차를 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웃이 여행 다닌다고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이 정도는 써야지라는 말에 속지 않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쓰는 돈은 가장 허무하게 사라지는 돈이더라. 그래서 과한 경조사, 무리한 선물, 필요 없는 모임 비용, 이 세 가지부터 가장 먼저 정리합니다. 그리고 상팔자인 노인분들의 가장 강력한 공통점 하나, 바로 빚이 없다는 것입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돈은 있는데 매달 빠져나가는 빚이 있는 상태입니다. 대출 이자, 카드값, 자녀 할부금, 이것들이 남아있는 순간 사람은 늙어서도 계속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젊을 때부터 이 원칙을 지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은 늘어나지 않아도 빚은 반드시 줄어야 한다. 그래서 큰 돈을 벌지 못해도 매달 숨통이 트이는 구조를 만들어 놓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자기에게 맞는 생활 수준을 일찍 확정합니다. 이 정도 주거면 충분하다. 이 정도 소비면 편안하다. 이 정도 여유면 만족한다. 이 선을 한번 정해놓고 나면 그 이상을 넘기 위해 무리하게 인생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이 조금 줄어도 삶이 흔들리지 않고 돈이 조금 늘어도 허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돈을 쓸 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돈이 내 남은 인생을 더 편하게 만들까? 더 불안하게 만들까? 이 질문 하나가 노후의 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통제한다. 체면을 위해 소비하지 않는다. 빚을 남기지 않는다. 자기에게 맞는 생활 수준을 일찍 정한다.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사람의 노후는 돈이 주는 불안보다 돈이 주는 안정이 훨씬 더 큽니다. 특징 4. 사람을 많이 둔 사람이 아니라 가볍게 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네 번째 공통점은 사람을 많이 거느린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편안하게 두고 사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젊을 때 이렇게 살아오셨습니다. 인맥이 넓어야 성공한다고 믿고, 모임이 많아야 외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연락이 끊기면 관계가 끝난 것처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팔자인 노인분들은 노년에 들어서면서 이 공식을 완전히 버립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즐거움도 늘지만 피로도 함께 늘어난다. 그래서 모임을 과감히 줄입니다. 의무적인 자리에서 빠져나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과는 거리를 둡니다. 대신 이런 사람만 곁에 둡니다. 1년에 몇 번만 만나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상팔자인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로 유지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관계를 의무로 만들지 않습니다. 전화 안 했다고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며칠 연락이 끊겨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약속이 깨져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고 와도 마음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에 집착하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고 와서 더 지쳐 쓰러집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피로는 몸의 피로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 피로입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 감정 피로를 미리 차단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뒷말을 하지 않습니다. 남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고 자식 이야기, 재산 이야기, 병 이야기로 서로의 마음을 후벼 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후에 가장 빨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이 비교와 험담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주제가 단순합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 밥은 잘 먹었는지.
어디가 아픈지보다는 요즘 무엇이 편한지, 이런 소소한 이야기로 충분히 웃고 돌아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팔자인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자연스럽고, 혼자 산책하는 것도 익숙하고, 혼자 하루를 보내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 없이도 편안하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더 즐겁다. 이 차이가 노후의 외로움을 완전히 가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대폭 줄인다. 의무적인 관계를 끊어낸다. 만났을 때 에너지를 빼앗는 사람과는 거리를 둔다. 험담과 비교를 하지 않는다. 혼자 있는 시간을 편안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의 노후는 사람 때문에 괴롭지 않고 사람 덕분에 따뜻해집니다. 특징 5. 하루에 반드시 쓸모 있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다섯 번째 공통점은 지금도 스스로를 쓸모 있는 존재로 느끼며 산다는 점입니다. 이분들에게 요즘 뭐 하세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마다 화단에 물을 줍니다. 동네 어르신들 스마트폰 좀 봐주고 있습니다. 손주 학교 시간에 같이 걸어옵니다. 하루에 글 한 줄씩 쓰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돈이 되는 일은 아닙니다. 대단한 성과가 나오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들 표정은 공통적으로 밝습니다. 왜일까요? 이분들은 매일 이렇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는 존재였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몸의 역할은 줄어들고, 사회적 역할은 사라지고, 명함의 역할도 없어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하나 생깁니다. 바로 이 생각입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구나. 이 생각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사람은 빠르게 무기력해지고 표정이 굳고 삶의 속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지만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 생각이 자리를 잡기 전에 스스로에게 작은 역할을 만들어줍니다. 꼭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이 아니어도 됩니다.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이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매일 30분 걷기 목표 세우기, 나만의 작은 텃밭 가꾸기, 매일 일기 한 줄 쓰기, 책 5쪽 읽기, 좋아하는 음악 정리하기.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이분들 마음속에는 늘 이 감각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고 아직 할 일이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하루의 시작을 TV가 아니라 행동으로 엽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TV부터 켜고 누워 계신 분들과 씻고 창문 열고 몸을 한번 움직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노후의 에너지는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TV는 시간을 보내주지만 절대 삶의 활력을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팔자인 사람들은 하루에 반드시 손과 발을 쓰는 시간을 넣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직접 하든, 걸레질을 하든, 마트까지 직접 걸어가든, 중요한 것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몸과 정신을 동시에 쓰는 시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오늘도 잘 보냈다. 오늘도 괜찮았다. 이 말을 매일 밤 스스로에게 해주는 사람과 하루 종일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라고 자책하는 사람의 노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다섯 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하루에 반드시 할 일을 만든다. 크지 않아도 의미 있는 역할을 스스로에게 부여한다. 자신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지 않는다. 하루의 시작을 행동으로 연다. 오늘도 괜찮았다라고 말할 줄 안다. 이 차이가 노후의 무기력과 활력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특징 6.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여섯 번째이자 가장 깊고도 중요한 공통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죽음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담담하게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죽음 이야기가 나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이, 그런 소리는 아직 이르다. 괜히 말 꺼냈다가 재수 없다. 하지만 상팔자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준비해야 떠나는 날도 남는 사람도 편하더라. 이분들은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삶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또렷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남들보다 먼저 다음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둡니다. 연명의료 의향서, 장례 방식에 대한 자기 생각, 재산과 물건 정리, 통장과 서류의 위치, 가족에게 남길 말. 이 모든 것은 죽을 준비가 아니라 남은 시간을 편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놀랍게도 매일을 훨씬 가볍게 삽니다. 불안이 줄고 집착이 줄고 화가 오래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언제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이 오늘 하루를 더 소중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상팔자인 사람들은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습니다. 미움을 오래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이걸 안고 죽을 필요는 없지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자식에게 정서적 부담을 남기지 않으려 합니다. 나 죽고 나서 싸우지 마라. 내 물건 가지고 다투지 마라. 장례는 간소하게 해라. 이런 말을 미리 담담하게 꺼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식들에게는 오히려 큰 위로와 자유가 됩니다. 자식들은 속으로 이렇게 느낍니다. 우리 부모님은 마지막까지도 우리를 배려하시는구나. 그래서 상팔자인 사람들의 자식들은 부모를 의무가 아니라 존경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분들은 하루를 마칠 때 늘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였어도 크게 후회할 일은 없었다. 이 생각으로 잠자리에 드는 사람과 아직도 못한 게 너무 많다라며 불안 속에 잠드는 사람의 노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팔자인 사람들은 오히려 더 오래, 더 편안하게, 더 단순하게 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6번째 특징은 이것입니다. 죽음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준비한다. 떠난 뒤를 걱정하기보다 지금을 정리한다. 자식에게 정서정물질적 짐을 남기지 않으려 한다. 언제 떠나도 괜찮다는 마음으로 오늘을 산다. 그래서 오히려 하루가 더 소중해진다. 이 태도가 노후의 불안과 평안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상팔자인 노후 6가지 핵심 요약. 지금까지 오늘 강의에서 노후가 진짜로 상팔자인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을 관리가 아니라 생활로 만든 사람입니다. 아플 때만 병원 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의 습관으로 몸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노후의 자유를 지킵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기대가 아닌 독립을 준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스스로 서 있는 부모가 오히려 자식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세 번째, 돈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빚 없이 자기 수준에 맞게 돈이 나를 끌고 가지 못하게 하는 힘입니다. 네 번째, 사람을 많이 둔 사람이 아니라 가볍게 둔 사람입니다. 억지 관계를 줄이고 만나고 나서 더 편안해지는 사람 몇 명만 곁에 두는 사람이 노후의 감정 피로에서 벗어납니다. 다섯 번째, 하루에 반드시 쓸모 있는 시간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작은 일이더라도 매일 내가 할 일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삶의 활력을 잃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떠날 날을 정리한 사람은 오히려 오늘 하루를 가장 가볍고 담담하게 살아갑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건강을 생활로 만들고 자식과는 독립을 유지하며 돈을 통제하고 관계를 가볍게 하고 매일 쓸모를 만들고 죽음까지 준비한 사람. 이 6가지를 갖춘 사람이 바로 노후가 진짜로 상팔자인 사람입니다.
이것은 타고나는 복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인생의 기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6가지 공통된 특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6가지가 특별한 사람들만이 가진 조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누구나 하나씩 만들어갈 수 있는 선택이라는 사실입니다. 상팔자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닙니다. 오늘의 작은 습관, 오늘의 작은 태도, 오늘의 작은 결단들이 10년 뒤, 20년 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며 나는 이미 늦었다라고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부터 오늘 여기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노후는 과거의 실패를 반성하는 시간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다시 설계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를 보시고 딱 한 가지만 가져가셔도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10분이라도 몸을 움직이세요. 자식에게 기대는 마음을 한번 내려놓아 보세요. 불필요한 인간관계를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하루에 나만의 작은 역할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이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을 불안한 노후에서 상팔자인 노후로 옮겨놓는 첫걸음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강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 조금 더 편안한 선택, 조금 더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가 상팔자인 사람들의 특징 6가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그리고 남은 모든 날이 지금보다 더 편안해지기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